얼마 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은 화성 표면 전체를 3km 깊이로 덮을 수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을 화성 지하에서 발견했으며, 이 내용은 미국 국립과학 저널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탐사로 과거 화성에는 강과 바다가 있었으며 현재도 다량의 얼음이 존재하고 지하에 액체 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초창기의 화성은 지구보다도 물이 많았을 정도였죠. 하지만 현재 화성의 표면에서 물이 흐르지 않는 이유는 화성의 중력이 지구의 40%에 불과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화성의 질량이 지구에 비해 꽤나 작기 때문에 10억 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화성의 핵이 거의 식어버렸습니다. 현재 다이나모 이론에 따르면 융융 상태의 핵이 있어야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식어버린 핵은 자기장을 만들지 않게 되었고, 낮은 중력과 자기장이 사라진 환경 때문에 10억 년도 안 돼서 대기의 상당수를 잃게 되었죠.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려면 기압이 필수입니다. 지구에서 물이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는 건 순전히 기압 때문이죠. 만약에 기압이 거의 없다면 물은 섭씨 4도에서 얼고 섭씨 4도 위에서는 끓기 때문에 액체 상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1% 정도이기 때문에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온도 범위는 매우 낮아서 아주 조금만 온도가 낮아도 얼음이 되고 섭씨 6도만 되어도 끓어서 수증기가 되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이 표면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 화성은 가지고 있던 물의 대부분을 우주로 잃어버려서 현재 화성에 있는 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여겨져 왔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얼마 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은 화성 표면 전체를 3km 깊이로 덮을 수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을 화성 지하에서 발견했으며, 이 내용은 미국 국립과학 저널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구 내부에 맨틀과 외핵이 있고 내핵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이유는 지진파 탐사 덕분입니다. 지진파가 지구 내부로 통과될 때 지구 내부에 있는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지진파의 속도와 경로가 바뀌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내부에 어떤 물질의 상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6년 전 나사의 인사이트 탐사선은 화성의 내부 지질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진파 탐사 장비를 탑재하고 있었는데, 초기 데이터에서 단순히 밝혀진 사실은 화성에도 지구처럼 지각, 맨틀, 핵의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년간 인사이트가 모은 지진파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던 연구팀은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화성의 지하 약 10에서 20km 사이에 엄청난 양의 액체물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액체물의 양은 지구 표면 전체를 거의 1.5km 두께로 덮을 수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양으로 사실상 화성 지하에 거대한 바다가 통째로 들어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깊은 곳에 이런 많은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초창기 화성이 지구만큼이나 물이 많았던 데다가 이렇게 깊은 곳에 있는 물은 지질의 압력으로 인해서 기화되지 않고 액체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평균 온도가 영하 60도에 육박하는 화성에서 지하로 내려갈수록 뜨거워지기 때문에 지하 10km에서는 물이 액체로 존재하기 매우 쾌적한 온도라는 것도 작용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하 10km 깊이면 탐사도 못할 텐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구에서 땅을 깊이 파지 못하는 이유는 압력 때문입니다. 지하를 깊게 파면 팔수록 그 위에 지질들이 누르는 압력이 너무 강해져서 점점 굴착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화성은 지구 중력의 고작 40% 정도이기 때문에 지구와 같은 힘을 가진 장비를 사용했을 때 이론상 약 3배 정도 깊이 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의 세일 유전층의 평균 깊이가 1.5km에서 4km 정도임을 감안하면 먼 미래에는 세일 유전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응용해서 화성에서 물을 퍼올릴 수 있을지도 모르죠. 재미있는 것은 화성 기지를 건설하게 된다면 지하의 대수층은 지구의 세일 유전과 비슷한 위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화성 지하의 대수층도 지하에 골고루 있다기보다는 지구에서 원유층이 트랩에 갇혀서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지질학적인 트랩에 갇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밀도가 높고 풍부한 지역이 존재하고, 미래의 화성 도시가 만들어지면 화성 지하의 물은 지구의 석유와 비슷한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또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많은 물이 30억 년 동안 화성 지하에 갇혀 있었다면 그 아래 독자적으로 생존 가능한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생명체가 생존하기 힘든 환경이긴 하지만 화성 지하에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미생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론상 가능한 환경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퍼서비어런스 같은 최신 탐사 장비를 갖춘 탐사 로봇의 데이터에 따르면 화성 지하에서 메탄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미생물이 지하에서 메탄을 생성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화성 지하에 생명체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왔죠. 거기다가 최근 2-3년간 화성에서 각종 유기물의 흔적과 과거 생명체로 인한 풍화작용으로 보이는 지질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사실상 생명체만 발견하지 못했을 뿐 생명체가 있다라고 의심될 만한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던 상황에서 엄청난 양의 지하바다가 존재한다는 게 이번에 밝혀진 것이죠. 결국에 화성 지하 10km 아래에 독자적인 생태계가 존재한다면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지구에서도 수 킬로미터 아래로 파내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이를 확인하는 것은 힘들지만, 최근 몇 년간의 증거들이 정황상 화성에 아직 생명체가 존재할지 모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만약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이런 극단적인 환경에서 30억 년 동안 살아남은 종들은 얼마나 적응력이 강할지도 기대가 되는데, 갑자기 영화 라이프가 다시 보고 싶어. 아무튼 지구 석유 매장량에 적어도 수십 배에 달하는 양의 물이 화성에 존재하는 만큼 향후 화성 탐사의 중요성은 계속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만.